안녕하세요 디테일러 여러분, 블랙디테일의 DK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의도치 않게 갑작스럽게 진행된 풀 디테일링에 대한 에피소드입니다. 풀 디테일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서 이틀 이상의 아주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계획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요. 얼마 전에 제 지인께서 외부에서 광택을 시공을 받으셨는데 거기서 코팅을 받지는 않으셨다고 저에게 유리막 코팅만 좀 시공해 줄 수 있겠냐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코팅만 하는 경우라면 한 4-5시간 정도면 충분히 시공이 끝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어서 바로 승낙을 했고요. 당일날 제가 차를 봤는데 이게 웬걸, 이 광택을 시공받은 차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외관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유리막 코팅만 시공하려고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이틀간 풀 디테일링을 하게 된 그런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상태였길래 광택을 다시 시공받았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의 대상 차량인 2017년식 르노 삼성 메탈릭 블랙 SM6입니다. 일단 차량이 꽤나 더러웠습니다. 차량이 더러운 건 문제가 아니었지만 상당한 오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장면에 많은 결함들이 보였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예감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 세차를 먼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차량의 오염도가 상당했기 때문에 고압수, APC 및 스노우폼을 모두 사용하고 그 후에 미트질을 해주었습니다. 드라이까지 마치고 난 후에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별도의 조명 없이도 전체적으로 스월 마크와 스크래치로 뒤덮여 있는 게 보이시죠? 도장면 곳곳에 부분적으로 샌딩을 한 것 같이 얼룩덜룩한 모습도 보였고, 싱글 폴리셔로 작업 후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아 물결이 치는 듯한 홀로그램도 아주 많아서 상태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트렁크 상판은 손으로 문질러 보니 마치 사포를 만지는 것 같은 촉감이 났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솔직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상태를
가지고 돈을 받고 차량을 출고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광택을 받고 난 이후에 세차를 하면서 생긴 기스가 아니냐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폴리싱의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라면 이게 생활에서 생긴 스크래치인지 아니면 잘못된 폴리싱 작업에 의해서 생긴 상처인지는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일단 저 상태에서 유리막 코팅 시공을 바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차주분께 연락을 드렸고요. 차주분과 상의를 한 결과 광택부터 다시 풀 디테일링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 전체에 철분 제거와 클레잉 작업을 추가했고요. 그 이후에 폴리싱을 시작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영상 감상하시죠.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차량의 루프 전체가 썬루프로 되어 있어서 본넷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SM6는 몇 번 폴리싱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약간 도장면이 소프트한 편이기 때문에 커팅 조합을 너무 강하게 하면 데미지를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데미지를 최소화하면서 적당한 커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조합이 필요하겠습니다. 커팅 단계에서 제가 선택한 조합은 맥과이어스의 마이크로파이버 커팅 디스크에 더 라스트 디테일의 더 라스트 컴파운드입니다. 적당한 커팅력과 패드 데미지가 적은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라스트 컴파운드는 컴파운드 중에서도 윤활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마이크로파이버 패드와의 조합이 좋은데요. 분진도 거의 날리지 않아 쾌적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달콤한 코코넛 향기는 보너스고요. 두 번의 커팅 작업을 하니 약 95% 정도의 스크래치와 수어를 제거할 수 있었고요. 소프트한 도장이 있기 때문에 약간 뿌옇게 데미지가 남았지만 피니싱 단계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피니싱까지 마친 본넷의 모습입니다. 도장면 본래의 색감과 펄이 살아 숨쉬는 듯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는 나와야 어디 가서 광택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어서 팬더 작업을 했는데요. 팬더 역시 많은 스크래치로 인해 도장면이 아주 탁한 모습이었습니다. 피니싱 조합은 토크 10FX 폴리셔의 SPTA 오렌지 폴리싱 패드, 맨제르나의 슈퍼 피니쉬 플러스 3800을 사용했습니다. 도장면이 무른 만큼 말끔한 마무리에 중점을 둔 조합입니다. 어떠신가요? 맑고 투명한 도장면의 모습이 눈부시네요. 다음은 운전석 앞도어입니다. 무수히 많은 스월과 함께 마치 물결을 치듯이 보이는 홀로그램이 보이네요. 홀로그램은 부적절한 싱글 폴리셔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전형적인 결함입니다.
모든 결함을 제거하고 나니 비로소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습니다. 리어 도어 쪽에는 특히나 홀로그램이 심했는데요. 도장면의 경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강한 조합으로 커팅하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 차를 작업한다는 마음으로 했다면 이런 무자비한 방법을 쓰지는 않았겠죠? 깨끗해진 도장면을 보니 편안해지네요. 차량의 뒤 휀다 쪽은 올록볼록한 굴곡이 많이 있었는데요. 도장면의 패드가 100% 접촉할 수 있도록 도장면의 굴곡을 따라 폴리싱을 해주어야만 전체적으로 고르게 연마되어 빠짐없이 스크래치를 모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작업 전과 후를 비교해 볼까요? 홀로그램과 스크래치에 가려져 있던 메탈릭한 펄이 눈부시게 빛나는 것 같네요. 다음은 B필러에 있는 검정색 하이그로시를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하이그로시 재질은 통상적으로 도장면보다 경도가 더 무르기 때문에 스크래치에 아주 취약합니다. 좁은 부위인 만큼 3인치 루페스 미니 폴리셔와 마이크로파이버 커팅 패드로 커팅을 해주었고, 이어서 레이컨트리 화이트 폼 패드로 바꿔주어 피니싱 해주었습니다. 결과물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다음은 가장 상태가 좋지 않았던 트렁크를 공략해 보겠습니다. 스크래치가 많은 부위인 만큼 폴리셔의 회전 단수를 한 단계 높여서 사용했고요. 약간의 가압을 주면서 커팅을 했습니다. 한 번의 커팅만으로도 꽤나 많은 스크래치가 제거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하는 차량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패드와 컴파운드의 조합을 찾아 적용한다면 작업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피니싱까지 마친 결과입니다. 광택감이 눈에 띄게 올라온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트렁크의 나머지 부위도 모두 작업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수석 팬더만 남았네요. 여기도 역시나 많은 스월 마크와 스크래치가 보입니다. 굴곡진 도장면을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폴리싱 해주었습니다. 스월 마크를 제거하고 나니 이렇게나 멋진 리플렉션이 나오네요. 모든 광택 작업이 마무리되었다면 유리막 코팅을 시공하기 전에 한 번 더 세차를 해줍니다. 탈지 전용 샴푸를 폼건과 함께 사용하면 안전하게 도장면을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광택 이후에 세차를 할 때에는 도장면이 민감해지기 때문에 드라잉을 할 때 타올로 인해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도록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드라잉까지 모두 마친 후 코팅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탈지제를 뿌리고 닦아주면 혹시나 모를 샴푸 잔여물을 말끔히 닦아낼 수 있기 때문에 유리막 코팅제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코팅제를 시공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코팅제는 얼마 전 구입한 카프로의 시쿼츠 라이트입니다. SiO2와 TiO2가 모두 함유된 하이브리드 코팅제이며 1년의 지속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코팅제 뚜껑을 열면 내부에 마개가 하나 더 있는데요. 구멍이 막혀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에는 송곳 같은 뾰족한 것으로 뚫어주어야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워낙 코팅제가 대용량이기 때문에 적당량을 소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코팅제를 도포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점은 도포와 동시에 바로 하얗게 경화가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용 설명서 상에서도 도포 후 바로 도장면에 안착이 되기 때문에 기다리지 말고 닦아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너무 넓은 부위를 도포하면 닦아내는 게 좀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닦임성은 그렇게 어렵지도 그렇다고 아주 쉽지도 않은 무난한 정도였으며 도포 후 표면이 약간 뻑뻑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코팅제 특유의 날카로운 리플렉션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자, 모든 시공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싼 게 비지떡이다 라는 말이 있죠. 차주분께서는 비용을 좀 줄여보고자 값싼 막광택을 선택하셨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광택이라는 것이 무조건 비싼 디테일링 샵에 가서 많은 돈을 주고 시공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렴한 비용을 지불한 만큼 결과물 역시 비슷한 수준밖에는 될 수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저로서는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됐던 풀 디테일링이었지만 차주분께서 굉장히 만족해 하셔서 저도 끝에는 아주 보람됐었습니다. 아마도 이후에 이 차주분께서는 값싼 광택집에는 절대로 차를 맡기시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끝으로 최종 결과물 보여드리면서 저는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